고마워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 건 바로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 바로 용질을 조금 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섞게 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그래서 용질을 B라고 두겠어요. 자, 용질 영어로 뭐였죠? 용질 영어로 뭐였어요? 솔루트였죠. 용매는 영어로 뭐예요? 용매는 영어로 솔벤트죠. 그래서 솔벤트는 A, 솔루트는 B로 보통 쓸게요. 그럼 이때 X라고 쓴 건 뭐였어요? X라고 쓴 게 뭐였어요? 몰 분율이죠. 몰 분율. 그래서 몰 분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B에 비해서 A가 월등히 크게 만들어주면 그게 뭐 묽은 용액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묽은 용액에서 둘의 몰 분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용매의 몰 분율은 뭐에 가깝겠어요? 그러면 용매의 몰 분율은 뭐에 가까워지겠어요? 자, 용질에 비해서 용매의 몰 분율이 월등히 크면 이 용매의 몰 분율은 무슨 값에 가까워지겠어요? 무슨 값에 가까워지겠습니까? 1에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 용질의 몰 분율은 뭐에 가까워지겠습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왜냐하면 두 개 더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거를 묽은 용액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이상적 묽은 용액과 관련해서 얘들을 설명해 주는 법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솔벤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첫 번째 자, 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용매 입장에서는 섞이기 전후가 크게 차이가 있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어요? 거의 동일하겠죠? 맞나요? 맞아요? 용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극소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질이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들어오는 거니까 용매 입장에서는 용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가물가물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섞여서 용액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순수 용매 입장에서는 뭐야, 용질애가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이렇게 돼버릴 거란 거지. 지금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PA 백설표가 뭐예요? 백설표의 뜻이 뭐예요? 순수한 상태에다가 백설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순수한 A 상태의 P는 뭐예요? 압력. 무슨 압력이요? 증기압. 증기압이죠. 그런데 그냥 PA라고 쓰면 뭐예요? 용액에서 A의 부분 증기압. 이 바로 PA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백설표가 있는 거니까 이건 용질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기 전이에요? 용질이 들어오기 전이죠.
근데 PA라고 쓰면 이건 용질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용질이 들어오기 전이나 용질이 들어오고 나서 증기압이 어떨 거란 얘기예요. 큰 차이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왜? 용질이 얼마나 들어오니까? 아주 조금 들어오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예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라고 해보자. 이거라고 해보자.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묽은 상황이라고 했죠? 묽은 상황. 묽은 상황에서는 용매의 몰 분율이 뭐에 가까워요? 1에 가깝잖아요. 그럼 이 값을 여기에 딱 넣어주면 진짜로 이 둘이가 어때요? 비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보니 이거 무슨 법칙이죠? 그 유명한 라울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는 용매가 뭘 따르게 돼 있다? 라울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솔루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솔루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섞이기 전 후가 완전 딴 세상이 되죠. 예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철수하면서 다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죠.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파병했어요, 안 했어요? 파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을 하면서 과거 외국 군대와 협력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파병을 했을 때 우리나라 그에 협력을 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보통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뭘 했었냐면 전투부대는 운영을 안 했었고 공병부대하고 군의관들만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원 지었거든요. 병원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랑 같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되게 그냥 평판이 좋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일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병원 직원들 있죠. 그럼 병원 직원들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의사, 간호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병원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뭐냐면은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기계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탈레반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얻어서 그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가 출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특수부대가 다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협력자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특별 기여자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특별 기여자 분들을 전원 구출해 냈죠. 그래서 그때 갔던 게 이제 국정원 요원들도 갔었고, 그다음에 공군 특수부대 중에 CCT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그 자녀들하고 다 구출해 냈어요.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100% 구출해 냈거든요. 그래서 그 구출 작전 이름이 오퍼레이션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작전. 네.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 오퍼레이션 미라클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군에서 한 되게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우리나라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총 인원이 200 몇십 명 정도 되는데 그 200 몇십 명 딱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살던 때하고 200 몇십 명 딱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탁 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질이 많이 들어와, 조금 들어와. 엄청나게 조금 들어오지. 뭐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200명 데려왔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어? 뭐 아무런 변화도 없어.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정작 그 200분들에게는 완전 딴 세상이 됐을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이 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럼에도
용질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용액 내에서 용질의 성격이 조금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야. PB가 커질 거야. 뭐 XB가 커질수록. 그럼 여기서 P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액에서 B의 부분 증기압이 되는 거지. 보이세요? 그게 B의 몰 분율이 커지면 같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가정을 하냐면 조 PB하고 XB가 자 보세요. 커지면 같이 커지는 관계 중에서 수리적으로 가장 간단한 관계가 뭐예요? 바로 정비례 관계죠. 그래서 아예 정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비례하면 뭘 도입할 수 있어요? 바로 요렇게 비례 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맞습니까? 뭐 B라고 써도 되고. 요렇게 비례 상수를 도입한 요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요걸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헨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때 도입한 이 비례 상수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헨리 상수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실제 용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자, 실제 용액에 대해서 자, 우선 첫 번째 이상 용액과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 자, Y축은 압력이고요. X축은 몰 분율이라고 합시다. 그럼 몰 분율은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0에서 1까지죠. 기억나요? 자, 몰 분율 A가 1이다. 순전히 누구만 있는 상황이겠어요? A만 있는 거고요. 0이다. 순전히 누구만 있는 상황이에요? B만 있는 상황이죠. 이때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런 직선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직선 관계를 요렇게 표기해 볼 수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수식을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여기 이 함수값이 뭐예요? 이 값은 뭐예요? B가 뭐야? A. 자, 여기 이 함수값은 뭐예요? 바로 PA 백설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저번 시간에 그렸던 거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러면 실제 용액은 이 증기압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것을 편의상
PA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볼 거고요. 아래쪽을 PA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1 알아두실 거 파지티브 데비에이션. 자, 우리말 번역은 양의 편차라고 해요. 자, 파지티브 디비에이션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상 용액의 증기압 패턴에 대해서 실제 용액의 증기압 패턴이 더 커지는 경우를 양의 편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 그래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상 용액에 비해 어떻게 되느냐? 증기압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와 B를 섞어주면 이상 용액에 비해 기화가 더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화가 더 잘 되는 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와 B 사이에 인력은 감소하고 청력은 커지는구나. 그래서 기화가 더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A와 B를 섞는 과정은 뭐가 되느냐? 흡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델타 H 믹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양수로 표현됩니다. 델타 H 믹스 얘는 줄임말로 얘가 뭐냐면 엔탈피 오브 믹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A하고 B를 섞어야 용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용액이 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반면에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요거 얘는 영어 표현으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음의 편차겠죠.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양과 음은 서로 완전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이 설명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반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델타 H 믹싱이 발열 반응이 되겠어요? 흡열 반응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발열 반응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퀴즈. 이상 용액의 경우는 델타 H 믹싱 이게 그러면 어떤 값을 가질까요? 이상 용액에서는 저 엔탈피 오브 믹싱 값이 뭐가 될까요? 바로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3.2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다 썼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3.2 자, 바로 묽은 용액의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1
영역 1 영역 B. 자, 영역 B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B가 용매이고 A가 용질이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대부분 B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B가 용매고 A가 용질이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원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B가 용매고 A가 용질이니까 B는 라울의 법칙을 따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A가 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헨리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바로 헨리 법칙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원점이 있으면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이게 헨리 상수예요. 만약에 음의 편차면 이런 식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헨리 상수가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아시겠죠? 왜? 여기서는 누가 용질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누가 용질이에요? 그러니까 A가 용질이죠? A를 용질로 했을 때 헨리 상수를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왜냐면 헨리 법칙이 뭐였어요? PA는 KA의 XA 이런 꼴로 표현될 거잖아. 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역 A. 자, 영역 A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 A가 용매이고 B가 용질이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드디어 A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울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라울의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실제 용액이 저기 그려진 이상 용액의 라울 법칙 직선에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양의 편차건 음의 편차건 이 직선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수렴하게 그려지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용액인데 이 근처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곡선 혹은 이렇게 접근하는 곡선은 이건 존재 불가해요. 이런 식의 실제 용액 곡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농도가 묽어지면 라울의 법칙을 비슷하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제 용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흰색 직선이 수렴하듯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실제 용액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용액하고 실제 용액을 구분을 할 때 용매 부근에서 용매가 되는 영역에서는 직선에 수렴해야 되고 용질이 되는 조건에서는 원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헨리 법칙 상수가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자 저녁에 베이그라 화합물 수업 꼭 보세요. 알겠죠?